안녕하십니까, 에듀파머입니다. 오늘이 3월 5일인데 제가 그냥 아버지 모시고 투표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밭에 뭐 비료를 좀 이렇게 뿌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좀 제가 사용하는 비료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뭐 다 아는 건데 혹시 이제 처음 텃밭농이라든지 이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뭐 백화점처럼 이렇게 늘어놨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비료를 제가 이게 1년 쓸 건데 이거 더 들어가요. 이제 뭔 비료를 이렇게 많이 넣느냐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논을 한 3,000평 이상을 하기 때문에 저기 있는 요 복합 비료, 맞춤 비료 요건 논에 쓸 거고 아직 이게 한 30포 가까이 더 와야 돼요. 논에 들어갈 거는. 그래서 이제 마치 많아 보이는데 밭은 한 200평 정도가 되는데 비료 값이 올해 막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작년에 미리 좀 이렇게 사놨습니다. 살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옆에 있는 게 이제 용성인비하고 염화가리가 있어요. 이 용성인비는 되게 좋은 비료예요. 이게 막 여러 가지 미량 성분이 다 들어있다. 주로 이제 질소, 인산, 가리 중에 여기 보면은 인산이 17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인이 많이 들어 있는데 20kg에는 이제 인산이 3.4kg이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복합 비료에는 질소, 인산, 가리가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사를 지을 때 기비로 이 용성인비를 넣어요. 뭐 마늘 할 때도 넣고 또 고추 할 때도 넣고. 근데 항상 넣을 때는 뒤쪽에 있는 12량을 꼭 지킵니다. 더 넣지는 좀 부족하면 부족하지 더 넣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요 이제 염화가리가 있는데 요건 이제 가리 성분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왜 두 개를 같이 놨냐면 이 용성인비하고 염화가리 요 두 개는 제가 콩농사를 지을 때 요 두 개만 줘요. 콩은 그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질소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자기가 뿌리에서 잡잖아요. 그래서 굳이 질소는 주지 않고 이 인하고 가리하고 그럼 질소, 인산, 가리가 다 공급되잖아요. 그 밖에 이제 뭐 몰리브덴이라든가 망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 있어서 콩농사 지을 때는 요 비료 두 가지만 가지고 짓습니다. 거기 날라리 농부인가요? 날라리 농부가 얘기할 때 그 콩농사 지을 때 몰리브덴인가를 넣으면 콩이 뭐 엄청 달린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따로 사지는 않고 요거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말로만 듣던 더블인이에요. 더블인 뒤에가 엔텍 하이그린. 저건 일본에서 나온 제품 같아요. 더블인 엔텍 하이그린. 이거 뭐 저기 어디에요? 이거 엄청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에. 그래서 이거 3개 넣고 농사 졌더니 뭐 대박 났다. 맨날 그러는데 저는 뭐 일단은 조금씩은 써요. 근데 요 3가지만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퇴비 올해 이제 농협에서 가축분 퇴비 100포를 사다가 밭 한 귀퉁이에 쌓아놨고 그 퇴비를 1년 묵혀서 넣고 또 퇴비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요 더블인을 더 넣습니다. 더블인 요게 한 퇴비 한번 볼까요? 10포 이상의 퇴비 10포 이상의 그 뭐라고 할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요게
근데 가격도 퇴비 10% 이상이 돼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이제 요거 더블인 엔텍 하이그린 요거는 일단 고추밭에 조금 사용을 하고, 왜 이렇게 사놨냐면은 저기 보면 더블인 엔텍 하이그린이 많이 있잖아요. 더블인 엔텍 하이그린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 마늘 이제 가을에 마늘 심을 때다가 요거만 넣고 하려고 합니다. 요거 더블인 엔텍 하이그린. 그래서 미리 사놨어요. 그 다음에 이 뭐 엔텍이라는 비료, 이거는 이제 비효 기간이 3개월이 가요. 엔텍도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엔텍 베이스라고 돼 있잖아요. 퍼펙트인가도 있고 베이스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비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비효 기간이 3개월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저기에 있는 뭐 저기 요런 거, 요 복합 비료, 요런 것들은 복합 비료는 비효 기간이 한 달 정도래요. 그러니까 뿌려서 조금 지나면은 이제 그게 뭐 용탈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없어지죠. 근데 얘는 이제 3개월을 가니까, 전 어디다 쓰냐면 감자 농사 지을 때, 감자가 3월에 심어서 6월에 캐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넣으면 감자 추비를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엔텍하고 이 하이그린은 미량 요소가 많이 들어 있어서 그냥 각종 작물 심을 때 조금씩은 다 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멀티칼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고추 추비로 씁니다. 이 멀티칼. 그래서 복합 비료보다는 이 고추 추비에는, 이 여기에도 보면은 이 뭐가 되게 많이 막 써져 있죠. 이렇게 뭐 막 써져 있는 거, 이게 좋아요. 근데 그 용성인비도 뭐가 막 써져 있는데, 용성인비는 주로 인산이 들어 있는 거고, 이 멀티칼에는 보시면 질소도 들어 있어요. 이는 없죠. 이는 이제 그 흡수가 늦는다고 그래서 질소 인산 가리 중에 이는 기비로 다 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질소하고 가리가 들어 있고 기타가 막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고추의 추비로 얘를 줍니다. 요게 여러분께서 이제 관심 있는 분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말로만 듣던 바사코트예요. 여기에 있는 비료 중에 얘가 제일 비싸요. 제일 조그만데, 여기 보면은 6M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6M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M이 뭐냐면 달이에요. 달. 먼스스. 응? 먼스인가? 그래서 이게 비효 기간이 6개월을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또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어요. 9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농사해서 뭐 하우스가 아닌 이상 9개월 동안 재배하는 건 없어서 저는 6개월짜리를 샀는데, 요게 5kg이 4만 원입니다. 되게 비싸죠? 5kg이 4만 원. 그래서 얘는 어디다 쓰냐면, 고추 정식할 때 그 모종 바로 밑 구멍 뚫고 거기다가 여기 계량 스푼이 있어요. 한 5g 정도를 넣고 고추를 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오래 가니까, 6개월 동안 가니까 고추가 그래도 잘 된다고. 그래 작년에도 잘 됐는데 그게 바사코트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잘 됐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요 5개 더블인 엔텍 하이그린, 요거는 고추 심을 때 기비로 사용하고, 멀티칼 추비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바사코트 모종 정식할 때 그 밑에다 한 스푼씩 넣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마늘, 양파 뭐 이렇게 뭐 오레가 뭐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마늘 전용 비료예요. 이 오레가라는 거는 이제 이 오레가도 있고 롱스타도 있고 그런데, 얘네는 이제 논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그 비료거든요. 얘네들도 완효성 비료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완효성 비료 돼 있잖아요. 6개월 비효 기간이 6개월 지속해요.
그래서 이제 5월에 모내기 한 번 뿌리면 벼벨 때까지 특별히 따로 추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료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갖다가 마늘 밭에도 요걸 작년에 마늘 밭에도 기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 벼만 6개월 가는 게 아니라 마늘도 6개월 이상 밭에 있는데, 그래서 이 비료를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비로 그때는 이제 롱스타를 썼어요. 거의 똑같아요 올해가랑. 그래서 이 완효성 비료를 넣고 추가로 이 마늘 전용 비료를 넣고,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비료를 넣을 때는 뒤에 있는 12량보다 저는 적게 넣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넣지 않거든요. 우리가 막 욕심이 있어서 이 비료도 넣고 저 비료도 넣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적게 넣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늘에 이 완효성 비료를 넣었기 때문에 추비를 거의 남들은 뭐 2월 말에 벌써 추비를 하고 또 뭐 20일 있다 또 하고 또 4월에 또 주고 그런다는데, 저는 여기 이제 사용하다 남은 이 마늘 전용 비료로 이제 추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황산가리 한번 주고, 그렇게 해서 마늘 그 비료 주는 거를 마치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땅부자라는 게 있어요. 참 많죠, 뭐가. 이 땅부자라는 거는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밭에 넣어줘요. 요게 보면 증수 효과, 토양 개량 효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추 심기 전에도 이제 초겨울에 이걸 넣고 한번 밭을 갈아 놓고, 마늘 심기 전에도 여름에 이걸 넣고 한번 갈아 놓고. 그래서 그럼 땅부자를 2번 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장소가 다르니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만 넣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12량이 다 있어요. 아이고, 여기 보면은 100평당 한 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밭농사를 한 200평 정도 짓는데, 그 중에 뭐 한 5, 60평은 콩이에요, 콩.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히 땅부자는 넣지 않고 요걸 사용해요. 그래서 단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놨지요. 저건 사용하던 것들이고, 여기 보면은 하이그린, 그 다음에 엔텍, 여기 더블인, 이렇게. 요건 농협에서 안 팝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데서 팔아요. 그래서 요건 농민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보조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요거를 말씀 안 드렸구나. 요게 황산가리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 마늘이라든가 양파 이런 데는 이 황산가리를 넣어야 그 맛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과일 농사에도 이 황산가리. 그래서 요거를 또 주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또 이게 막 쌓여 있죠. 저기 땅부자가 안 뜯은 게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광어 플러스라고 있는데, 이 광어 플러스가 이 땅부자하고 효과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쓰다가 광어 플러스도 한번 써봤습니다. 효과가 어떤지. 이제 마늘밭에 이 광어 플러스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유황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유안이라는 비료예요. 유안, 입상 유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요소처럼 질소 위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20 빵빵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질소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안은 요소보다 비료를 뿌리면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밭농사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모내기 하고 일주일 있다가 가지 걸음 줄 때, 그럼 이제 모에서 막 가지가 막 빨리
이렇게 버는 그런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걸 사용합니다. 그 밑에 보면 용성인비, 염화가리 이렇게 안 뜯은 게 있죠. 이제 콩농사 지을 때 많이 쓰고, 용성인비는 두루두루 쓰고, 저 뒤에 있는 안 뜯은 거 팜한농 돼서 이렇게 쭉 있는 거, 저거는 이제 논농사 지을 때 여름에 이삭거름 주는 비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논농사 5월에 시작할 때 모내기 전에 뿌리는 기비로 뿌리는 또 비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논농사를 지을 때 이 완효성 비료를 안 주고 이제 복합 비료를 쓰려고 그래요. 올해 제가 이제 고시가리를 논농사를 지을 거거든요. 작년에는 추청이라는 벼를 했는데 올해는 고시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고시가리는 수확 기간이 좀 빠르고 벼알이 좀 굵고 많이 달려서 이제 무거워요. 그래서 비료가 많이 들어가면 잘못하면은 태풍 왔을 때 다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이 복합 비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완효성 비료는 한번 뿌려놓으면 6개월 가기 때문에 봄에 잘못 뿌리면 태풍 오면 가을에 어쩔 수 없이 다 쓰러지는데, 이 복합 비료는 그게 조절이 가능해요. 아까 비효 기간이 한 달 정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봄에 기비로 맞춤 비료를 쓰고, 그러면 이제 좀 지나면은 비료가 많이 들어간 데는 새카맣고 덜 들어간 데는 벼가 누렇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덜 들어간 데다가 여름에 저 이삭거름을 주고 그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번거롭지만 이 복합 비료를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빠졌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뭐가 빠진 거 생각 안 나세요? 유박이 없잖아요. 유박은 농협에 이제 20호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박 비료는 이렇게 야외에 보관하지 않고, 저는 유박 비료는 저기 이제 창고 있잖아요. 저 창고 안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유박 비료는 밖에 놓으면은 쥐가 다 뜯어요. 그래서 막 저기도 보면은 이 바닥에 이 유박 알갱이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쥐가 다 뜯어가지고 막 해서 밖에 놓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저기 창고 안에다가 유박 비료는 보관할 거고, 또 여기 없는 거 가축분 퇴비 100포는 밭 귀퉁이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밭에 나왔는데요. 마치 뭐 태풍 바람처럼 불어요. 바람이 이렇게 센가?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길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검게 뭐 쌓아놓은 거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 가축분 탭입니다. 요게 한 세트가 80포대에 80개. 그래서 저는 이거 말고도 밑에 이제 100포를 사서 여기다가 이렇게 뒤쪽에 더 쌓아놨고, 또 작년에 사서 쓰던 거 남은 거를 또 추가로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 유휴 공간이 좀 있다면 이렇게 퇴비는 미리 사놓고 1년 정도 묵혀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충분히 이렇게 뭐 부숙이라고 그러나요? 부숙되고 좀 가스도 많이 좀 빠져나가고 냄새도 좀 덜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요 앞에는 이제 복숭아 나무 많이 보셨잖아요. 이 복숭아 나무 앞에 작년에는 여기 조그만 데도 이제 콩을 좀 심었었는데 생강도 심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길게 수로 옆으로 로타리를 쳐가지고 여기에다가 저기 다음 주 아마 대통령 선거일이나 다음 주 토요일쯤에 여기다가 이제 활대 꽂고 비닐을 씌우고 여기다가 각종 채소를 심을 겁니다. 열무, 얼갈이, 알타리, 쑥갓, 시금치. 뭘 이렇게 많이, 손바닥만 한데 뭘 이렇게 많이 심느냐 하는데, 이것만 심어도 먹고도 남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까 먼저 동영상에서 제가 비료를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으로 드시는 생각이 있어요. 열무나 상추 이런 거는 생육 기간이 되게 짧잖아요. 얼갈이도 그렇고 채 2달이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씨를 뿌리면 아마 4월 후반에는 충분히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럼 어떤 비료를 쓰냐 이거예요. 아까 감자 심을 때는 3개월이 지속되는 엔텍이라는 걸 넣었는데 여기는 뭐 1달, 2달이 채 안 되니까 여기에는 복합 비료를 사용합니다. 비유 기간이 1달 간다는 복합 비료. 그래서 일단 먼저 지난주에 감자밭 갈 때 여기도 퇴비를 넣어서 한 번은 이렇게 갈아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오늘 복합 비료 좀 넣고, 마찬가지 하이그린은 또 넣어요. 하이그린도 좀 넣고 해가지고 로타리를 한번 미리 쳐 놓으려고 합니다. 에듀파머입니다.